안녕하세요, 바람처럼입니다. 오늘은 4K 영상 편집용 시스템입니다. CPU는 AMD Ryzen Threadripper 2990WX, CPU는 290WX Ryzen Threadripper고요. 메모리는 8GB 4개, 32GB 게일 메모리 사용하고요. 그리고 메인보드는 아수스 X399-A 보드를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그 메인보드가 품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가바이트로 바꿨고요. 그리고 SSD는 1TB짜리 A데이터, 그리고 비디오 카드는 XFX RX 570 8GB짜리 4K 영상 편집용 컴퓨터이기 때문에 색감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4K 쪽으로 갈수록 라데온 쪽이 지포스보다 나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게임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요거 이제 비디오 카드 8기가짜리고요. 하드는 4테라짜리고요.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파워는 이제 750W 안텍. 그리고 쿨러는 수냉 쿨러 머큐리 RGB 360. 이것도 RGB가 들어가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오늘은 4K 영상 편집용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삼성 대신에 A데이터, 삼성 대신에 게일 메모리를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 금액이 수십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금액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그 세팅을 한번 짜봤습니다. 비디오 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대 금액이 400만 원이 안 넘게 그렇게 한번 조절을 한 거거든요. 아무튼 이걸로 해서 영상 편집이 얼마나 잘 될지 한번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PU는 2990WX인데요. 코어가 32개, 스레드가 64개입니다. 전에 했던 왕의 귀환 편에서 했던 290X가 2개가 합쳐져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금액도 2배, 발열 전력 사용량도 거의 2배고, 그 TDP가 250W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랭은 아마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순행을 반드시 써야 되고요. 이거는 2990WX에서 W는 이제 워크스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용 PC는 아니다, 그런 얘기고, 그 4K 영상용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CPU가 있어야지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CPU를 한번 열어볼게요. 트레이션. 자, 이게 CPU 열었습니다. 2990WX. 요 플라스틱 가이드는 빼시면 안 됩니다. 요 통째로 메인보드에 같이 하나의 아세이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는 빼시면 안 되고, 플라스틱 트레이는 빼시면 안 되고요. 한마디로 성능상으로는 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뭐 게임을 하신다 그러면은 게임은 잘 안 돼요. 왜냐면 그 대부분의 그 게임들이 쿼드코어까지만 초점에, 쿼드코어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 성능이 최적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라이젠 마스터, 이름이 라이젠 마스터 프로그램일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가지고 게임 모드, 워크스테이션 모드 이런 걸 바꿔주면서 게임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해서 게임 머신으로 하기는 좀 CPU가 너무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특수용도, 뭐 설계, 3D, 4K 편집용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메인보드는 이제 기가바이트 X399 어로스 메인보드고요. 제조사는 기가바이트, 수입사는 제이시언, 그리고 칩셋은 X399, 그리고 요네 기가바이트 게임 모델명이죠, 어로스. 그리고 또 RGB 퓨전. 굳이 이런 것까지 뭐 RGB 퓨전을 넣어야 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요즘 뭐 대세니까 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보드, 그리고 IO 실드, 그리고 요거는 이제 M.2 SSD 꽂을 때 쓰는 거고, 케이블하고, 요거는 이제
전면부 스위치들 연결할 때 쓰는 거고요. 매뉴얼, 여기 뭐 가이드네 이것도. 네,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메모리 쪽에도 이렇게 좀 그 아머, 철갑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요 슬롯 부분을 좀 내구성적으로 좀 튼튼하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제 이 CPU 전원부의 냉각 성능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그리고 8페이지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비디오 카드 쪽에서도 이제 그 내구성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금속으로 된 재질을 2개를 씌웠어요. 그래서 비디오 카드를 2개를 장착을 해가지고 강력한 게임 머신을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 요 두 부분, 이게 16X로 동작하는 거거든요. PCI 익스프레스 16X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2개에다가 비디오 카드를 꽂으시고, CPU는 2990WX가 아닌 뭐 290X나 뭐 1950X 그런 걸로 꽂으신 다음에 비디오 카드를 2개를 더 강화를 시키시면 강력한 게임용 PC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 80만원대 하는데, 아마존이나 뉴에그 쪽으로 가시면은 1950X 처음 나왔던 거는 그건 한 50만원, 60만원 정도면 살 수가 있으니까, 강력한 게임 머신을 원하시는 분들은 1950X나 290X로 하시고 비디오 카드를 2개를 꼽아서 SLI나 크로스파이어로 만드시면은 보다 강력한 게임 머신이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 메인보드는 M.2 SSD를 3개를 꽂을 수가 있어요. 1개, 2개, 3개. 요건 지금 방열판이 달려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방열판이 없고, 그리고 이제 오디오 쪽은 뭐 전문가용 오디오라고 했는데, 글쎄요, 글쎄 이거 워크스테이션인데 이렇게 전문가용 오디오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만들어주니까 써야죠. 나머지 이제 SSD, 일반적으로 SSD는 한 8개까지 연결할 수가 있고요. 보드가 좀 줄어가지고, 사이즈가 좀 줄어가지고 조립하기는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뭐 리셋 스위치, 뭐 시모스 파워 스위치, 뭐 시모스 클리어 스위치도 여기 있네요. 그래서 요걸로만 해가지고 저기 뭐 테스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옹기종기 여러 개 뭐 신경을 잘 써서 잘 만든 메인보드 같습니다. 요걸로 한번 조립을 한번 해서 돌려보고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보고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광출력이 있습니다. SPDIF. 이 규격을 만든 회사가 소니 필립스 디지털 인터페이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약자를 따가지고 SPDIF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광출력이 되는 거고요. 요거 이제 USB 3.1 포트, 타입 C도 있고, 그냥 USB 3. 타입 A도 있고, USB 3.1이고요. 요거 이제 6개는 USB 3.0.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텔 기가비트 랜이 들어있어요. 리얼텍이 아니라 인텔로 들어있고요. 여기 이제 노란색 포트는 USB 3.1 이제 덱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USB 음향기기들을 연결할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노이즈가 적고 전력이 충분하게 잘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USB 전력 소모가 많은 기기들이나 아니면 음향기기들, 뭐 헤드셋 같은 거, USB 헤드셋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연결할 때 하시면은, 아니면 또 뭐 외부 뭐 미디 기기들이랑 연결할 때 하시면은 노이즈가 현격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노란색 포트가 덱업이라고 하고요. 요거 이제 PS2 키보드 마우스 포트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립 방법은 대부분 다 비슷하죠. 오픈은 3, 2, 1, 클로즈는 1, 2, 3. 3번부터 풀어볼게요. 요거를 들어 올리시고요. 가이드 통째로 슬라이드에 밀어 넣으시고요.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주시고,
이렇게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잠글 때는 1번, 2번, 3번. 처음부터 꽉 조이지 마시고 천천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소리 나죠? 이렇게 안 들어갈 때까지, 소리 나면서 안 들어갈 때까지. 잠갔습니다. CPU 장착이 끝났는데요. 수냉 쿨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케이스에 바로 장착하는 걸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NVMe 방식의 그 1테라 SSD인데요. 알루미늄으로 된 방열판이 같이 있어요. 같이 들어있는데 방열판이 없는 메인보드 같으면 이렇게 꼭 붙여가지고 쓰면 되겠지만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죠. 메인보드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사에 스티커를 붙였고요. 이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은 수입사에서 AS를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푸시고 방향이 틀리면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밀어 넣으시고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났죠. 뒷면에 보면 비닐 보이죠? 보호 비닐을 떼내시고 이 윗부분에 넣어서 장착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나사를 조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하시면은 SSD 장착이 끝납니다. 이 시스템에서 사용하게 될 수냉 쿨러인데요. 제조사는 안텍, 파워로 유명한 회사인데 그 수냉 쿨러도 만들었어요. 모델명은 머큐리 RGB 360. 기본적으로 서머웨어 그리스가 좀 발려져 있긴 한데요. 중앙에 조그맣게 이제 사각형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나중에 조립을 할 때는 그 서머 그리스를 CPU에 전체에 좀 잘 펴서 발라준 다음에 조립을 하겠습니다. RGB가 이쪽 그 흰색 플라스틱 이쪽을 통해서 RGB가 들어오는데 이게 거꾸로 가면 RGB 효과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RGB 효과가 눈에 보이게 이 상태로 해서 이제 그 라디에이터에 장착이 될 거고요. 금속 브라켓을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나사가 있으면 이렇게 있죠. 여기다가 브라켓을 금속 링을 꽂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하시면 수냉 쿨러용 라디에이터 장착이 끝났습니다. 안텍 750W 파워고요. 모든 케이블이 모듈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모듈러가 되어 있어요. 핵심적인 그런 것들은 이미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장착해 볼게요. 이 팬 그릴은 흡기예요.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샥 들어와서 이렇게 뒤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케이스 자체는 팬 그릴이 안쪽으로 하게 할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향할 수도 있게 이렇게 선택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저는 요 그릴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서
청소를 자주 할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 놨고요. 지금 CPU 보조핀이 8+4로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파워가 8핀만 지원까지만 한다 그러면 이 8핀에만 꽂으시면 되고, 지금 이 경우처럼 안텍 750W 파워처럼 CPU 보조핀이 충분히 제공이 되는 경우에는 여기 8핀 꽂고 4핀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오 실드 장착하고요. 스페이스 오프가 기본적으로 여기 6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보드에 구멍을 갖다 대면 여기가 더 꼽혀야 되거든요. 스페이스 오프 장착해주고요. 이 케이스에 스페이서가 총 9개를 장착을 했는데요. 요 자리는 반드시 뽑아야 됩니다. 이거 왜냐면 메인보드의 이쪽에는 나사 구멍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뽑아야지, 그냥 놔두시면은 나중에 합선이 되기 때문에 스페이서는 요거를 반드시 뽑으셔야 돼요. 이 메인보드에 장착되는 나사는 총 8개다. 그런 말입니다. 스페이서가 없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면 메인보드 뒷부분하고 합선이 돼요. 그래서 메인보드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메인보드는 스페이서가 8개만 들어갑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반드시 제거를 하셔야 돼요. 위아래 화살표는 바람의 방향, 좌우 화살표는 이쪽으로 가는 거, 요거는 팬의 회전 방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CPU 여기 보면 냉각팬 있죠? 요 자리에 이렇게 꽂게 된다. 얘기죠. 해볼게요. 스냉쿨러의 RGB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요 케이블이 요 2개가 필요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라디에이터에 있는 냉각팬을 위한 겁니다. 그것도 이제 RGB2로 연결이 되는 거고, CPU 부분은 RGB1 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트랜짓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라디에이터의 팬에 전력을 공급해 주기 위한 케이블입니다. 하나는 RGB 케이블이고, 이제 파워 케이블이죠. 이거는 한마디로. 요게 또 파워고, 요것도 파워고,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을 이제 CPU 팬 쿨러 쪽에 꼽으시면 돼요. 이거는 하드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AS 스티커 이거 붙여줘야 되고요. 이거 붙이고, 그 다음에 요 케이스는 이렇게 실리콘 위에 엉겨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진동이 와도 하드디스크 진동음이 본체로 전달이 안 돼가지고 조용하죠. 카드를 슬라이드에 맞춰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딱 소리 날 때까지. 프랙탈 디자인의 S36, S24 쿨러는 이 AMD에서 제공하는 브라켓을 사용을 해가지고 꽂았는데, 안텍의 이 머큐리 수냉 쿨러는 별도의 이 브라켓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요 부품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장착을 하는데, 이 부품들은 CPU 쿨러 안에 수냉 쿨러 안에 별도로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판매점에 연락을 해가지고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받으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지만 정상적인 조립이 가능합니다. 네, 브라켓이 완전히 고정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립하시면 돼요. 브라켓을 장착을 하고 난 다음에 브라켓을 고정하기 위해서 이런 거 고정 뭐 나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고정 장치를 이렇게 장착을 해줘야 돼. 이렇게 요 링 같은 거를 꽂아가지고 얹어주시고, 이렇게 순행 챔버라고 할까, 순행 챔버 모터를 이렇게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하면 장착이 끝났습니다. 요거는 저 순행 챔버 쪽으로 들어가고요. 요거는 파워 쪽으로 들어가고, 요건 RGB 싱크 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매뉴얼에 의하면 EA, EB, EC, ED에다 꽂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쿼드 채널이기 때문에 메모리를 4개를 장착을 해줘야지만 제 CPU가 제 성능을 발휘합니다. 메모리 장착이 끝났고, 아까 편의로 해서 뽑았던 여기 챔버 전원은 다시 꽂아주고, 원래는 라데온 RX 570 D5 8기가를 꽂아서 벤치마크를 하려고 했는데, CPU가 이제 고성능이니까 이번에는 RTX 2070을 꽂아가지고 벤치마크를 한번 알아볼게요. 왜냐면은 RX 570을 꽂아가지고 벤치마크 돌리는 건 왠지 CPU가 좀 서운한 것 같아가지고, 이번 벤치마크를 위해서 2070을 한번 꽂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와, 아주 포장이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와, 진짜 커요. 크기 비교를 위해서 이제 한번 꺼내 본 건데요. 이게 이제 960, 이게 RX 570, 이게 RTX 2070입니다. 그래서 크기 비교가 한눈에 되죠? 보이시죠? 후면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죠? 예, 얘는 거의 2.5 슬롯, 얘는 2 슬롯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RTX 2070의 경우는 요 4핀짜리 이렇게 4핀 해가지고 이렇게 8핀 구멍이 이제 8개짜리가 2개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꽂아도 되는데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꼽을 거예요. 4개, 그러니까 8핀 해가지고, 이거는 모듈러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추가로 여기서 꼽아주고요. 벤치마크 위에서 이렇게 지금 꽂는 겁니다. RTX 2070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팔핀을 꽂고, 이렇게 꽂아서 이제 벤치마크 한번 돌려볼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벤치마크 위에서 돌리는 거니까 선 정리를 안 할게요. 켜보겠습니다. 바이오스에서 RGB 퓨전 세팅을 해가지고 색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바뀌게 세팅을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 이제 색깔이 한 색깔만 나오는 게 아니라 메인보드 칩셋하고 CPU 쿨러하고 내각 팬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같이 변하게끔 만들어 놨고요.